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동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라남도 목포에서 서쪽으로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예전부터 그 세금을 운반하던 그 좋은 섬 백길이었는데, 그 증도 서편 방충리 앞바다에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언젠가 이 앞바다에 보물을 실은 큰 배가 가라앉았단다. 그러던 1975년 8월 20일, 당시 35살의 나이였던 어부 최평호 씨는 평소와 다르게 그물에서 그릇 6점을 끌어올렸는데요. 바로 중국 청자와 백자였습니다. 당시 최평호 씨가 봐도 이제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자고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마루 밑바닥에 이렇게 던져놨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년 후 1976년 1월, 초등학교 교사였던 최평호 씨의 동생은 그 그릇을 보더니 아무래도 이거 좀 예산 물건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신고해야겠습니다 형님. 그래가지고 신안군청에 이를 알렸는데요. 바로 신안 앞바다 보물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GPS가 이제 좀 발달하지 않았던 때다 보니까 거의 감이나 뭐 다른 좀 약간 지금보다는 덜 정교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많은 학자들과 도굴범들이 신안 앞바다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11차례의 인양 끝에 도자기 청자 12,359점, 청백자 5,303점이 나오는데요. 그 외에 자단목 1,117개, 그리고 동전이 800만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나 도자기는 기존에 발굴했던 그런 것과 다르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10개에서 20개씩 포개끈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나무 상자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난파선은 배의 우현에 커다란 충격을 받아서 그 틈으로 그 사이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제 도자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자단목과 동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서남아시아에서 온 자단목, 그리고 엄청난 무게의 동전은 배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었는데요. 특히나 동전은 28톤으로 대부분 끈에 꿰어있던 상태였는데, 당시 시대인 원나라 동전뿐만 아니라 기원후 8년부터 22년까지 한나라를 전한시대죠.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왕망이 잠시 통치하던 신나라 시절의 동전부터 후한의 오수전, 그리고 원나라의 지대통보 등 다양한 시대별로 동전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베트남의 동전까지 그 안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왜 상인들은 당시에 쓰이지 않는 동전까지 이렇게 닥친 대로 긁어 모아서 배의 밑바닥에 두었던 것일까요? 물론 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곳에 두었을 겁니다. 자단목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동전 자체가 교역 물품이었습니다. 동전 가운데 원나라의 지대 통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원나라는 기본적으로 동전보다는 지폐 사용을 좀 더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시절에 그 동전은 그렇게 극히 드물게 발행이 되었고, 특히나 지대 통보는 1년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난파선의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목간 기록에 따라서 그 교역 물품에 따른 그 시기와 대조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당시 원나라 황제 인종은 새 동전이 시장에서 나와서 기존 화폐와 혼동되어서 좀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전 사용을 금지시키고, 이전 화폐였던 그 지폐 형태죠, 교초와 본초의 사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 동전은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는데요. 하지만 동전은 그 재료가 구리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교역 물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나라도 이제 구리값이 비쌀 때 그 10원짜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깎아가지고 이게 구리로 만들어서 팔려는 그 범죄자들이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상인들은 이 동전들을 가지고 일본으로 이 동전들을 가져가서 팔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이 있습니다. 동전 10g은 구리 10g과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일본은 예전부터 금보다는
구리와 은을 좀 더 쳐줬는데요. 한 가지 예로 남송 시절 황금 1량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는 630문이었지만은 황금 1량이 남송으로 가게 되면은 4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인들은 구리인 동전을 가져서 팔고 금을 사오게 되면은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원나라 기록인 원사에 따르면은 1277년 일본 상인들이 황금을 가져와서 동전으로 바꿔왔다,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왜 그렇게 동전을 필요로 했을까요? 일본은 10세기 무렵부터 불교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여러 군데 절이 만들어지고 또 청동대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리의 수요는 폭발적이었지만은 하필 일본 구리 광산의 생산량은 이때부터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에 반드시 구리를 수입을 해야 했었는데 또 흥미로운 기록은 일본의 3대 대불인 아스카 대불, 나라 대불, 가마쿠라 대불이 있는데 이 대불들의 금속을 각각 분석한 결과 2.96%, 0.55%인 다른 대불에 비해 가마쿠라 대불만 유일하게 19.57%의 납 함유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신안선에서 이렇게 출토된 그 동전 일부를 분석한 결과 납 성분이 21%였습니다. 아무래도 동전에 이제 구리만 넣어서 하면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동전을 만들 때는 이제 다른 금속과 섞는 이제 합금을 가지고 만드는데, 물론 뭐 대부분은 동전이니까요. 예, 구리 성분이죠. 구리 동자에서. 그렇지만 다른 특히 납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 각지에서 막 눈에 보이는 동전이란 동전은 싹싹 긁어가지고 배 밑바닥에 놓고 이렇게 일본을 향해 출항을 했지만은 좀 그들에게는 안타깝고 우리한테는 조금 다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배는 침몰하게 되었고, 신안선 발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중국 최대 동전 중국 보유국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바로 20세기에 있었던 문화 대혁명입니다. 문화 대혁명은 전 근대적인 문화와 자본주의를 타파하자는 운동으로 중국의 수많은 예술품, 국보급 문화재들이 불에 타고 파괴되었습니다. 동전도 마찬가지여가지고 당시 홍위병들은 눈에 보이는 동전이란 동전을 모두 긁어모아서 다 녹여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전 자체가 귀하게 되던 그때에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서 무려 800만 개의 동전이, 그것도 각 시기별로 출토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학자, 화폐학자들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